매사에 완전을 추구하는 1번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완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면 아주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그냥 넘어가질 못하고 교재의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려 해결하기 위해 씨름합니다. 부족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외출도 삼가고 두문불출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에만 집중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부분에 매달려 교재를 완벽하고 확실하게 공부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시험 범위까지 미처 다 공부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시험을 위해 완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두사미로 끝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데에만 시간을 다 투자하다 보면 인간관계와 같은 주변 상황에 대해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1번들은 나무에만 집중하느라 숲을 못 보게 된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공부할 때는 물론 무엇을 하더라도 완전해지기 위해서 세부 사항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큰 맥락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번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얻는데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게 되면 꼭 기억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역할, 보살피고 돌봐주는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성장 발달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시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면서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들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뒷전으로 밀어넣고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운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서 그런 거 해서 뭐해? 라고 합리화하면서 끝까지 배우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둘 가능성이 많은데요. 2번들은 잘 몰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그게 어때서? 라는 마음을 갖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2번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로 도움을 주면서 더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3번들은 이젠 마음을 접었어 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3번들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마음을 접었다 라는 것은 더 이상 목표로 삼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실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3번들은 공부를 할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지만 해봤자 별 성과가 없겠다 싶은 과목에서는 마음을 접고 아예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철저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성적을 위주로 능률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성적에 비해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요령 있게 겉핥기식으로 공부하기 쉬운데요. 3번들은 누구를 이겨야지 라는 단기적 목표가 아닌 실력을 쌓기 위한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들은 공부를 해야 할 때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동시에 잘 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책을 펼쳐놓고 있더라도 책과 힘들게 씨름하기보다는
책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거나 좋은 성적을 받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또는 80% 정도만 공부해 놓고는 100% 공부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좌절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미 해놓은 80%에 대해서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번들은 20% 부족한 것에 대해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20%를 채우기 위해 120%를 공부한다는 각오로 다시 집중을 하면 의외로 쉽게 부족한 20%를 채울 수 있습니다. 4번들은 자신이 없어도 좀 못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상상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군데군데 빼먹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4번들은 모르는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기본을 확실하게 다져놓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 용어나 기본 개념 등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5번은 다른 유형보다도 집중력과 암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식이라는 함정에 빠져 자신이 궁금한 것에 집중하느라 수업에서 요구하는 것에 소홀히 하다 보면 정작 수업에서 얻어야 할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 필요하지 않은 정보 구분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이것저것 아는 것은 많을지 몰라도 수업에서 요구하는 핵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집중해서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궁금한 것,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새로운 것들을 공부한다거나 더 심화된 내용에 대해 공부하느라 실제 성적은 그다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느라 곁가지를 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 미래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며 실질적인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번들은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시험을 보기 훨씬 전부터 시험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시험을 볼 때도 긴장을 많이 하곤 합니다. 두려워하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도 전에 시험을 망쳤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리부터 잘못될 것 같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안해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시험 걱정뿐만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아 이 고민 저 고민 하다 보면 지쳐버려서 해야 할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6번들은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해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미리 걱정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번들은 즐겁게 노느라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할 수 있습니다. 7번은 4번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산만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하지만 일단 집중해서 공부하면 습득이 가장 빠른 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애니어그램을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유형별로 시험 성적 평균을 내보니까 7번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재미있어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유형이라 시험 성적도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7번들은 자신들이 좋아해서 집중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번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지루해져서 재미있는 게 뭐 없을까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딴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가 재미있어도 더 재미있는 게 뭐 없을까 하며 자기도 모르게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연필 돌리기, 다리 떨기, 콧노래 등으로 손과 발과 입이 쉬지를 않는데요. 공부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것저것 탐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들은 고통을 피해 재미있는 것을 찾다가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공부라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8번들은 80%의 실력으로 120%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보다 높은 대학에 배짱으로 지원했다가 철커덕 붙는 수가 많고, 입학을 하고 나서는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관심 있는 것만 공부하는데도 두각을 나타내곤 합니다. 임기응변에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8번들은 계획을 세워 공부를 하긴 하는데 마무리를 안 합니다.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도 실력을 보완하기보다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발로 하면 되지 뭐 괜찮아 하고 맙니다. 약함을 기피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대학에서 애니어그램 수업을 하면서 만나는 학생들 중에 8번은 4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사회인으로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쉽게 8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8번은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활동하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8번을 흔히 리더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8번들은 리더인 경우가 많은데요. 빈약한 이론으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깊은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감동을 주는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8번들은 지혜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매진하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9번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평상시보다 오히려 더 바쁘게 지내기도 하는데요. 시험이라는 불편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공부 대신에 평소에 읽고 싶었던 소설책을 쌓아놓고 읽는다거나 예전에 봤던 영화나 시리즈물 등을 밤 늦은 시간까지 보곤 하는데요. 그렇게 익숙한 것을 하다 보면 그 순간에는 시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험과는 관련 없는 것들을 하면서 느긋하게 지내다가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로 공부하곤 하는데요. 9번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있는 그대로 100%를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80% 정도만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면 상대방이 불편해질까봐, 또 잘 해내면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까봐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해 실망시키게 될까봐 그렇다고 하는데요. 9번들은 이러한 생각이 바로 자기 겸비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임을 알고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내게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모두 투자해야 합니다.